오늘 이제 6월 셋째 주인가요? 사실 월드컵이 있는 날 스터디를 하필 옮겨서 월드컵 날 잡아가지고 굉장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거는 오늘은 스터디 영상 오픈할 거라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네, 축구 보고 오셔서 네,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이브 코딩을 올해 2월에 시작하고 제일 먼저 한 게 학원생들을 모으는 거였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제가 궁극적으로 좀 하고 싶었던 이제 최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종에 가까운 형태의 비전을 좀 나누고, 제가 쌤들을 자꾸 이렇게 모으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간단하게 이제 코딩에 대해서,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실습 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그 단톡방에 홍보 드렸던 그 예, 제가 만든 서비스입니다. 그 요거 홍보를 살짝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광고가 있다는 거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브 코딩이 이제 익숙한 단어가 됐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스레드에서 저는 주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스레드에서는 다 뭐 스크롤만 내리면 뭐 바이브 코딩 시작했어요. 바이브 코딩으로 뭐 해야 돼요. 바이브 코딩으로 뭐 만들었어. 이런 얘기들이 막 올라오는데 카톡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플이 두 개인데 되게 다른 세상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엮여 있고 연결되어 있는 실제 지인들은 이제 카톡에서 다 활동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뭐 바이브 코딩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아 너도 바이브 코딩 하니? 막 너 뭐 학원 강사 아니었니? 코딩 너는 왜 하니? 막 이런 얘기 듣기도 하고 굉장히 뭔가 좀 어 뭐랄까 뜨뜻미지근하달까 그런 반응들이 좀 대부분이었고 이제 조금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사람도 생기고 했는데 여전히 저희 카톡에서 바이브 코딩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랑 스레드 스크롤에서 내리는 저희 알고리즘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바꾸고 싶었던 게 저는 AI 시대가 계속 이렇게 오고 제가 계속 맨날 얘기하는 특이점이 온다를 봐도 그렇고 앞으로 지식과 정보의 가치는 계속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는 저희 같은 직종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방법을 좀 고민해보고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식과 정보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진짜를 찾는 사람들의 모임이 더 커질 거고 그런 커뮤니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예측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의하는 입장이고,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 이거 커뮤니티에서 뭐를 하고 싶냐면, 심포지엄을 한번 하고 싶어요. 온라인으로.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 요번에 빅뱅이 코첼라 가서 막 뭐 대성이 가서 뭐 한글을 뭐 전광판에 띄웠다 뭐 어쨌다 막 영상도 막 뜨고 쇼츠도 뜨고 막 해서 한 2, 3일 이렇게 알고리즘에 도배가 됐던 것 같은데 그 코첼라 그러니까 빅뱅이 대단한 건 알겠는데 그 빅뱅이 코첼라 간 게 이리도 대단한 것인가?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빅뱅도 우리나라에서는 꽤나 굉장한 아이들인데 쥐드래곤 뭐 이미 글로벌로 인플루언서 이런 부분도 되게 많이 유명한데 코첼라가 도대체 뭐간데 그렇게 사람들이 코첼라 간 게 대단하다고 할까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코첼라의 기원을 찾아봤어요. 클로드에다 물어봤죠. 근데 코첼라가 처음에는 그 암표라고 하죠, 암표. 그러니까 그 티켓팅에 좀 불만을 가진 어떤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공연을 만들어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뭐 하루 버스킹 수준의 공연이었고 뭐 몇 년 후에는 또 사람들이 어 생각보다 참여가 저조해서 어떤 몇 년도에는 아예 코첼라가 열리질 않았대요. 그러니까 공연 무산 뭐 이런 되게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의 코첼라로 성장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고 못할 게 뭔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학원 강사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도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유튜브에 뜨는 게 가장 잘 먹히는 썸네일이 AI 시대에 사라질 직업 뭐 1위 막 아니면 AI가 와도 절대로 뭐 사라지지 않을 직업 10위 뭐 이런 거 막 뜨면 다 클릭해서 보잖아요.
뭔지 알 것 같아도 궁금하고 내 직업은 없나 막 보잖아요. 그리고 뭐 이미 뭐 지난번에 인재전쟁 다큐멘터리를 봐도 그렇고 의사가 포기한 어떤 암이라든가 질병들을 의학 전공자가 아닌 뭐 회사 CEO나 뭐 개발자가 AI로 연구해가지고 뭐 본인의 암을 고치기도 하고 본인이 키우고 있는 반려견의 피부암을 고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문가 비전문가 영역들이 깨지고 지식과 정보의 가치가 계속 기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럼 사실은 저희 같은 학원 강사들이 하는 일들은 저희가 열심히 갈고 닦은 지식과 정보를 잘 이렇게 가공해가지고 아이들 수준에 맞게 전달해주는 일을 해왔는데 요게 언제까지 수요가 계속 있을 것이며 이것에 대한 가치는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걱정이나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랑 또 별개로 우리는 사실 지금 또 시험 기간이고 월드컵인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막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원장님은 원장님이라서 또 바쁘고 그다음에 강사들은 또 강사들이라서 또 뭐 교재 만들어야 되고 시험 내신 준비해야 되고 시간과 체력을 갈아 넣어서 이제 성과를 내는 이제 직종이라 너무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학원 강사 지금 20년 차인데 시험 기간에 친구들이 결혼하면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 우리들은 너무 저녁이 없는 삶 이런 거 우리들은 이제 벌써 이제 익숙한 어떤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군의 특징이잖아요. 그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제가 뭐 얘기하면 길지만 저도 나름 개인사가 있고 우여곡절이 있고 막 빚도 지고 막 갚고 막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으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정해질 여유도 없고 5년, 10년 후에 새로운 세상이 왔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여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본주의에서 돈을 버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시간을 아껴주면 그게 자본주의 시장에선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을 아끼는 것에 대해서 좀 집착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달리 어떤 뭐 기술이 되게 뛰어나거나 이런 사람은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주는 방법을 좀 해보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서 제 시간을 또 갈아 넣는 거죠. 그러면서 쌓은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제 미래의 시간을 이제 사는 방식으로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스레드에도 이렇게 써놓고 제가 웨비나 때 많이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뭐 노션 외기를 파다가 정말 우연히 좋은 기회에 실리콘밸리 파트너십을 하게 되고 거기서 또 이제 뭐 이런 기술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되고 또 바이브 코딩을 접하게 되고 하면서 뭐 요런 이제 상태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쌤들이랑 제가 아까 코칠라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심포지움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거 아시나요? 그 핸드폰 이전에 삐삐라는 게 있었어요. 그 비퍼라는 단어가 제가 알기로 교과서 개정되면서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삐삐 만들었던 회사들 지금 혹시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되게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채팅이나 말로 얘기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삐삐를 만들던 회사들은 핸드폰이 나오면서 삐삐는 이제 멸종됐잖아요. 근데 삐삐를 만들던 회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었는데 당연히 이제 망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돈을 잘 벌고 있고 심지어 해외 수출까지 하는 기업이 됐어요. 찾으면 우리가 뭐 일주일에 많으면 한 네다섯 번, 뭐 자주 가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 만날 텐데 카페에 진동벨 있죠. 그거가 우리나라가 최초 기술입니다. 그 삐삐를 만들던 회사들이 그 통신 기술이 그 기지국을 통해서 전파를 날려서 그 기기에 정확한 그 번호를 찍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 기기에다가 단거리 송출로 이제 진동배를 알려주는 거죠. 당신의 음료가 나왔습니다. 요 기술로 피보팅해서 엄청나게 대박을 치고 해외 수출까지.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카페들도 이 진동배를 이제 쓰고 있는 수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학원 강사들이 삐삐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뭐 설명도 AI가 다 해주고 강의도 AI가 다 해주고 질문도 AI가 다 해주는데 물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조차 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스스로 자기주도력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AI 쪽으로 갈아타면서 본인의 시간을 아끼는 현상이 조금씩 조금씩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 AI로 인해서 직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직종 중에 뭐 아까 제가 막 의사들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의대 공화국인데 의사들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때 저희가 삐삐 회사처럼 피vo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한 뭐 대비책도 좀 열고 서로 찬반 토론도 좀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모아서 다음 스텝에 대한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특이점이 마침 시작된다고 지금 작년에 책 나왔잖아요. 그 특이점에 대해서 우리 직업들이 우리는 지금 거진 막 10년, 20년 커리어를 쌓아갖고 왔고 이제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스레드에서 만난 분 줌 미팅을 했었는데 영어 전공하셨던 분이고 지금 이제 건강 이슈로 이제 경력이 단절되셨다가 지금은 이제 방과 후 영어 강사를 하고 계신데요. 근데 어 본인이 이제 뭐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뭐 방과 후 시장에서도 이제 취업이 쉽지 않다라는 어떤 현실의 벽을 느끼시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대요. 제가 미팅하면서 저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저희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도 온라인 수업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도구를 사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팅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엄청 대단한 솔루션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심포지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거나 같은 고민들을 하시는 쌤들이 막 이렇게 모여서 처음에 이제 코첼라가 버스킹처럼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처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좀 미래나 비전을 좀 같이 여러분들과 꿈꿔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제가 스레드에 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모아서 지금 제가 요 단톡방 운영한 게 그 한 1년 좀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노션 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모였다가 70명, 80명 이제 지금 됐는데 저는 이제 좀 더 사람들을 좀 모아서 영향력 있는 고민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바이브 코딩 시대에 바이브 코딩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도 이미 바이브 코딩으로 성과를 내시고 무언가를 만들어서 직접 활용하시고 할 텐데 왜 잘할 수밖에 없냐면 바이브 코딩의 핵심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막 명령어 쓰고 이렇게 탁탁탁탁 쳐가지고 까만 터미널에다가 흰 글씨로 이렇게 쳤는데 지금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로직을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바이브 코딩은 이것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치는 코딩이 아니라 요즘은 핸드폰 어플이 나와서 입 코딩 할 수 있어요. 진짜 말로 얘한테 코딩 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주절주절 말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기능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만들고 싶은 게 1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이 있으면 완성이 됩니다. 직접 이제 저희 스터디 참여하셔서 이거를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기존의 문법 공식으로 이거를 코딩 문법으로 이게 작성을 하지 않아요. 코드를 뭘 알아야 되고 나는 파이썬을 쓰고 나는 뭐를 쓰고 뭐 어떤 코드가 이쁘고 막 이런 부분들이 개발자들의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근데 사실은 만들고 싶은 것이라는 건 결국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불편한 거거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학원 강사도 되게 바쁘잖아요. 시간이 없고 주말이 되면은 막, 쉬는 날도 있겠지만, 시험 기간 되면 주말에 다 학원 나가서 보강해야 되고, 저녁이 있는 삶은 오래전에 우리는 포기를 했고, 근데 그런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들 있죠. 근데 제가, 어머님들 대상으로 제가 코딩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머님들이 착하고 성실하셔서, 불편한 거를 개선할 생각을 안 하시고 자꾸 적응하신다.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이 불편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적응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엄청 되게 공감하고 위로받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학원쌤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불편에 대한 그 민감도가 떨어지고
어느 순간 나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어떤 그 번아웃으로 좀 오게 되는 것 같고, 불편한 거를 빨리 불편하다고 인식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아끼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요 기획이 되게 많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샘들 바이브 코딩 지금 3개월 차 수업하고 있는데, 샘들한테 제일 처음에 바이브 코딩 알려드리면 크게 두 파로 제가 항상 나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교재 제작파가 있고, 저 같은 이제 리포트 쪽으로 빠지는 그 LMS 운영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시간을 제일 많이 잡아먹고,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오픈톡방에서 학원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리포트가 정기적으로 발송되고 있는 리포트가 있냐 없냐 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수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퍼센테이지로 보면 반반이었거든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리포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여력이 안 되니까 제일 우선순위는 수업이잖아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거는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의 2, 30%도 채 되지 않는데요. 어떤 분은 10% 미만이라고 얘기하는 분까지 봤어요. 그만큼 행정 업무가 과중하고 다른 잡무가 많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학원도 학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 원장님들은 좀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린 MZ 강사들은 수업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외에 다른 잡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선생님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규모가 되고 또 이제 연차가 쌓이고 이거 업무적으로 하다 보면 한 학원에 사실 오래 있다 보면 저는 잡무가 계속 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어쩌면 요거는 공감을 받지 못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가 일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불편함을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고 해결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느껴요. 실제로도 그렇게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바이브 코딩에 필요한 요 두 가지 능력을 딱 생각했을 때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저는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요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AI한테 일을 시키잖아요. 코덱스를 쓰시든 클로드를 쓰시든 일을 시키고 결과물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강사들이 가장 강점이 발휘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 복잡한 개발 프로그램들 쓰고 심지어 이거 무거워요. 뭐 VS 코드 같은 거 깔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빠릿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능이 되게 좋아야 좀 쾌적하고 램 조금만 부족해도 이거는 조금 무겁게 돌아가요. 그리고 언어를 암기하고 있거나 그리고 이거는 전에 유튜브에서 그 이두이가 한 얘기인데 구글 크롬 검색 안 하면 본인들도 코딩 못 한다 그래요. 코딩을 다 검색하는 거죠. 깃허브 가서 찾아오고. 근데 이것 좀 이제 근데 어떤 코드를 써서 어떤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아는 거는 물론 이제 개발자들의 역량이고요. 그다음에 전공 지식을 갖고 전문 개발자들이 요걸 이렇게 잘했었는데 지금은 우리처럼 설명 잘하는 사람들이 바이브 코딩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레드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1번을 되게 잘하는 사람 아니면 2번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바이브 코딩을 결국 잘해요. 그러니까 1번을 뾰족하게 날카롭게 다듬어서 이제 설명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은 만들고 싶은 것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도 불편하다고 인지를 하고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성과가 잘 납니다. 바이브 코딩의 결과물들은 진짜 3D에서 제가 하루에 진짜 한 100개씩 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 계속 손가락 올리면서 보니까. 근데 제가 느낀 거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요거. 기획할 수 있는가,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아무리 기획이 있어도 요 코딩을 못하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나 이런 거는 못했는데 지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기존의 개발자들은 우리가 그 공대 너드남을 좀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아마 수학 선생님들 중에 공대 너드남 출신들도 저는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하는데 그들을 뭐 다르게 표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이 업인 사람들의 설명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냥 하는 얘기인데 설명을 우리는 업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메타포를 쓴다든가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한다든가 쉬운 걸 더 쉽게 설명한다든가 상대가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 주는 게 우리가 사실 돈 받고 하는 일이잖아요.
바이브 코딩에 들어가면 그게 다예요. 처음에 내가 무언가 코드를 짜고 결과물에 대해서 디버깅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깎고 하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치가 물론 그거 우리만 가진 능력은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다 설명할 수 있고 하죠. 근데 요즘같이 문해력 이슈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있는 시대에 그 와중에 우리가 갈고 닦아서 무언가를 설명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저는 자신감을 갖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선생님들 미팅해 보면 심지어 죄송해 하세요. 저한테 돈을 내고 강의를 들으시는데, 제가 컴퓨터를 잘 몰라서, 제가 컴맹이라서 되게 죄송해 하시는데, 그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거든요. 저랑, 제가 뭐 바이브 코딩을 조금 일찍 시작했고,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좀 만졌고, 뭐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저는 핵심 그 타겟으로 학원 강사님들과 지금 엄마들을 대상으로 딱 두 군데만 지금 집중 타겟해서 제가 이걸 하고 있는데, 딱 두 군데만 집중 타겟한 이유가 있어요. 두 집단이 바뀌면 우리가 일하는 필드에서 가장 덕을 보는 건 사실 강사들이고 원장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지금도 조심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나름 좀 익숙해졌거나 몇 번 강의가 진행된 사람들한테는 그냥 바이브 코딩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그냥 필터링 없이 막 쓰기도 하는데 이걸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다고 느끼시더라고요. 제가 설명할 때 주의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도 비개발자고 비전공자고 저도 문과가 나와서 코딩으로 제가 이런 서비스를 개발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뭐 컴퓨터를 잘하고 컴맹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설명을 잘해요. 강사들은요, 설명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거 커뮤니티 형성하면서 이렇게 좀 아니, 온라인으로 만나시는 분들 특징이 저 목소리 다 너무 좋으시고, 설명 다 잘하시고 본인이 못하는 건 뭘 못하는지 되게 잘 설명하시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 하고 싶은지 되게 잘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걸 만들고 싶다라고 설명을 잘 하시는 분들은 한 2, 3일 지나서 보면 결과물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저기 AI한테 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당분간 요 판을 좀 씹어 먹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바이브 코딩 실제로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 한 최대한 짧게 진행을 하고, 질문이 만약에 제품에 대해서 있으면 좀 하겠지만, 이렇게 남은 시간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를 너무 보고 싶으실 수 있는데, 네, 저도 지금 사실 굉장히 모델로 잡은 걸 좀 살짝 후회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지금은 커리큘럼이 바뀌어서 안 쓰는 프롬프팅인데, 저는 클로드를 쓰기 때문에 클로드를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요거는 제가 처음에 바이브 코딩 오픈했을 때 첫 프롬프팅으로 드렸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업을 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 저는 클로드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제미나이를 쓰실 수도 있고, 코덱스를 쓰실 수도 있는데,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다. 근데 클로드에 있는 걸로 일단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실제로 수업 때 썼던 거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이제,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영어 수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수업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제가 옛날부터 가르쳐 왔던 아이들 아니면, 지금은 다 제주도에서 IB 하는 친구들 위주로, 좀 어린 학생들 위주로 수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좋은 게, 우리가 기존에 잘했던 어떤 내신 대비라든가 지필 평가나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수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좀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고 플립 러닝도 충분히 가능한 이제 학년들이라 좀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해보고 있고 실제로 저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재미나이 그 무료 계정으로 바이브 코딩도 같이 합니다. 그 중에 했던 이제 커리큘럼인데 궁금하시다고 한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요거를 좀 시연을 좀 보여드리고 또 얘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어떤 프롬프팅이냐면 제가 클로드는 이 왼쪽에 메뉴 보면 채팅이 있고 코워크가 있고 클로드가 있는데 저는 프롬프팅은 채팅에서 보통 습니다. 프롬프팅 쓰는 걸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가 게임을 만들 건데 HTML 기반으로 클릭 팝 게임을
알고 싶어. 바이브 코딩, 프롬프팅 해줘. 이렇게 간단하게 시켜볼게요. 그 클릭팝 게임이 뭐냐면요. 그 랜덤으로 화면을 이렇게 버블이 팍팍팍팍 뜨면은 그거를 이제 클릭 클릭 해가지고 이제 점수를 얻는 게임인데 요 게임이 제가 바이브 코딩 1강 할 때 첫날 이제 터미널 CLI에다가 AI 설치하고 나면 이제 첫 프롬프팅으로 이제 좀 퍼포먼스가 나는 게임을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했었는데 제가 그때 썼던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얘가 프롬프팅을 줬죠, 이렇게. 뭐 HTML이랑 CSS랑 자바스크립트로 클립합 캐주얼 게임을 단일 HTML로 만들어 달라고 지금 뭐 규칙 같은 것도 써주고 뭐 점수 난이도도 해주고 뭐 비주얼 연출인데 여기서 이제 뭐 터질 때 임팩트 같은 거 해주고 뭐 효과음도 추가해 준다고 하네요. 이렇게. 그리고 반응형으로 해주고 꽉 차게 뭐 모바일에서도 꽉 차게 이런 것도 알아서 써주네요. 데스크톱 자연스럽게 한 번에 작성해줘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렇게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코드에 가져가서 아이고 요렇게 붙여넣기를 할 건데 제가 아이고 왜 이러지? 여기 붙여넣고 요렇게 아이고 제 코드로 가야 되는군요. 코드에서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하면 제가 여기 폴더 설정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요 안에 생길 거라서 어 요거만 수정을 하겠습니다. 파일 생성은 바탕화면에 해줘. 바탕화면에 게임이라는 폴더를 생성해서 아, 만들어서 그 안에 해줘. 이렇게만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키는 거죠. 요거 작업을 하면 이게 얼마 만에 요게 나오는지도 나오거든요. 네, 요렇게 허용하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허용을 해주시고요. 작업을 하고 나면 바탕화면에 이제 폴더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구경을 해볼까요? 실제로 바탕화면에 여기가 지금 제 바탕화면이거든요. 이렇게 이미 지금 게임이라는 폴더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요 안에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실시간으로 얘가 파일을 생성하면 만들어 줄 겁니다. 제가 요렇게 게임을 그냥 만드는 거에서 끝내진 않을 거고요. 제가 이걸로 품사학습 게임까지 디벨롭을 시켰는데 어떻게 했냐면 얘 학생들한테는 똑같이 프롬프팅을 제가 그냥 복사해서 줬어요. 요거 그대로 입력을 해라고 한 다음에 뭐 한 2분, 3분 정도 자기들이 만든 게임을 클릭 클릭 해가지고 점수도 나오게 하고 이제 게임을 시켜줘요. 그럼 사실 이게 게임성이 그렇게 있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단순한 게임이고.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게임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애들한테 좀 해방감을 이제 주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약간 그 팀 수업을 하면 남자애들 같은 경우 특히 10점이라도 옆에 있는 애보다 더 받기 위해서 광클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클릭을 막 하다가 이제 그 게임에 애들이 이제 재미도 없고 사실 좀 질린단 말이죠. 금방 두세 판 하면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따로 미션을 줘요. 선생님이 10분 줄 테니까 너네가 어떤 게임으로 이걸 발전시키면 좋을지 너네가 하기에 재밌을 만한 게임으로 너네가 마음대로 만들어봐라고 한번 시켜요. 그랬더니 한 10분 지나니까 한 학생은 총 게임으로 바꿨어요. 저는 배틀그라운드인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원래는 버블이었는데 버블 말고 다른 무슨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컴퓨터 그래픽이 되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뭔가 몬스터 같은 애를 만들어서 총으로 앞에 화면에 정가운데 이렇게 십자가 빨간색이 생겼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에임 조절해가지고 쏴가지고 총 게임을 만드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애는 게임 규칙 자체를 완전히 바꿔서 이제 원래 클릭팝을 랜덤으로 이렇게 팍팍팍 뜨거든요. 이따 하면 보시겠지만 지금 뭔가 나왔죠. 이렇게 클릭팝 게임이. 근데 랜덤으로 나와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했냐면 가운데 동그란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놓고 사방에서 이 버블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에서 생긴 버블이 랜덤 속도로 가운데로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그 가운데 원에 닿기 전에 거기 닿으면 터지는 거예요. 닿기 전에 클릭을 해가지고 터트리는 게임으로 바꾼다거나 그러니까 게임을 재밌게 만드는 거는 아이들이 훨씬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 프롬프트를 줬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로 지금 파일이 여기 클립합이 생성이 됐고, 요거는 제가 닫을게요. 왜냐면 미리 보기 창이라서. 이건 닫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진행이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됐는데 파일 생성까지는 됐고, 이제 뭔가 확인하는 것 같아요. 실제 동작을 확인해 본다 그랬으니까. 사실 저도 얘가 얘기하는 어떤 개발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은 1도 몰랐습니다. 근데 얘랑 몇 개월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얘랑. 대화를 하다 보면 얘도 나한테 뭐 한다고 브리핑 해주고 저도 얘한테 뭘 시키려면 이런 기능을 원하는데 이런 건 뭐라고 불러? 라고 물어본다거나 해가지고 서로 이제 언어 배우듯이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용어들을 좀 알게 됐는데 얘가 네. 뭐 하는데 일단 저는 생성된 파일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프롬프팅이 채팅에서 이렇게 두 줄 썼거든요. HTML 기반으로 클립art 게임 만들고 싶어. 바이브 코딩 프롬프트 작성해줘라고 얘기를 했고, 얘가 요거를 만들어줬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저는 클로드 코드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작업을 해줬죠. 저는 이제 바탕화면에서 만들어줘라고 밖에 안 했어요. 지금 나오고 있죠. 이 게임이 나오고 있고, 얘가 이제 실행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실제로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를 소리가 들리시나요? 아, 요 X 누르면 안 되겠죠? 이렇게 게임을 요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제가 영어 시간에 저는 이제 뭐 했냐면 이렇게 점수가 나오잖아요. 요걸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이걸 팔품사 학습 게임으로 바꿀 거야. 요 텍스트를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첫 화면에서 품사를 선택하게 하고 다음 화면은 다음 게임 화면은 버블 대신 영어 단어가 나오게 해줘. 영어 단어는 중일 수준으로 하고, 음, 해당 품사가 아닌 단어를 클릭하면 감점되게 해줘. 만약 단어가 여러 품사를 갖고 있으면 터질 때 알려줘. 요 정도로만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수업하는 스타일이 이제 어떻게 품사 교육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품사 수업할 때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팔품사는 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개념 설명하고 단어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단어를 좀 익숙하게 노출해주는 방법으로 이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거 멈추고 제가 다음 명령을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는 거죠. 요거는 아마 영어 단어 중일 수준이 나올 거라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제약들을 좀 줬잖아요. 그래서 화면도 두 화면으로 쪼개놔야 되고 원래는 처음에 이제 여기서 시작하기 이렇게 뜨고 이렇게 이제 인터페이스도 제가 굳이 설명 안 했는데 이제 알아서 해준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좀 이제 바꿔보는 거죠. 요런 식으로 제가 이제 중간에 애들이 게임을 막 개발하고 있으면 거기에 요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하게 시킵니다. 영어 단어 수준은 만약에 뭐 중1 아니고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수준으로 바꿔달라고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꼭 좀 중요하게 학습시키는 게
초등학생들 특히 단어 시험 보면 선생님 뜻 하나만 써도 돼요 이런 거 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품사도 그 단어가 품사가 여러 개 있고 여러 활용도가 있으면 처음 배울 때 좀 같이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거 같이 해줍니다. 단어 처음에 배울 때 품사를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의 품사를 같이 공부할 수 있게 해줘라. 이런 식으로 얘가 좀 구현이 되면 그 게임을 가지고 이제 숙제를 줍니다. 그 숙제가 자기가 만든 게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개발자 기질이 있는 친구들은 본인이 더 서칭을 해가지고 게임을 게임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든가,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란 친구는, 저는 이 친구는 좀 소질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본사에 컨택해서 그 친구는 지금 이제 코딩 수업을 제가 연결을 해줬거든요. 따로.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제가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만 이게 바탕화면에만 깔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만 하는데 다음에는 요거를 호스팅해가지고 각자 핸드폰에서 링크 보내가지고 서로가 한 게임 서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볼 거예요라고 하고 끝냈어요. 그랬더니 한 10분인가 15분 있다가 단톡방에 네티파이로 링크가 하나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방금 만든 게임을 호스팅을 해서 저한테 링크를 보내준 거예요. 안 가르쳐 줬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끝날 때 설명한 거를 그대로 저기 그 제미나이한테 말했대요. 이거 서로 핸드폰에서 공유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얘가 막 설명해주면서 여기에다 하면 된다고 해서 네티파이에서 무료 호스팅 해가지고 바로 공유를 해준 거예요. 참고로 그 네티파이는 보통 그 저희가 세팅 안 했을 때 그 바이브 코딩 할 때 무료로 호스팅하기 추천을 하면 보통 이제 단일 HTML 파일 같은 경우는 기터브 추천 많이 해주고요. 아니면 이제 네티파이인데 버셀도 추천 많이 해줍니다. 근데 네티파이 추천을 제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티파이를 애들이 이제 알 리가 없잖아요. 사실 이거는 바이브 코딩을 하더라도 본인이 따로 찾아보거나 바이브 코딩에서 호스팅을 해보는 경험이 아니면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그냥 알아서 찾아가지고 별거 아니라는 듯 해가지고 이 친구는 지금 제가 본사 연결해서 지금 한 달째 열심히 코딩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연결해준 그 코딩 코치랑 저랑 이제 회사에서 컨택해서 미팅을 한번 했었는데 굉장히 똑똑하다. 시니컬하고 모든 일에 무관심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해가 빠르고 한 번에 이해했기 때문에 흥미가 안 생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열심히 코딩 배우고 있고 그 부모님도 그 제주에 사는 친구인데 부모님은 육지에서 이제 왔다 갔다 그 반도체 회사 다니시면서 이제 아버님도 엔지니어시래요. 그래서 이제 얘가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셔서 얘는 이제 편하게 부모님이 지원을 받으면서 코딩 공부를 시작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요러면 요렇게 연결이 되면 요 친구들은 이제 저랑 영어 수업할 때 퇴해가 될 가능성이 조금씩 낮아지는 거죠. 어쨌든 좀 더 링크가 생겼으니까. 네, 이제 뭐가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주죠. 그리고, 그쵸, 뭐, 로한 이런 게 동사명사가 이렇게 품사 여러 개 가졌으니까 사실 때 모든 품사를 알려주고, 그리고 중일 단어로 구성을 해서 품사별 최고 점수는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로컬이라는 단어는 그내 컴퓨터에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제가 이제 이 게임을 이따가 뭐 호스팅 해가지고 어디 올려줘라고 하면 이 게임을 여러분들이 이따가 온라인으로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시간상 호스팅까지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요 게임이 뭐 이렇게 실행이 되도록 제가 단톡방에 파일 자체를 공유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 5분이 넘었는데 조금 걸리네요, 평소보다. 요거는 이제 완성이 되면 제가 일단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얘 만드는 동안 그 광고를 먼저 잠깐 하고 올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광고 끝에 들어오신 분들만 한 달 무료 쿠폰을 드릴 거라서 캡처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코드 보여드리면 얘가 이거 작업하는 동안에 실제로 바이브 코딩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일 시키고 다른 일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광고를 하고 오겠습니다.
오른쪽에 봐주시면 되고요. 이 주소는 제가 아까 단톡방에도 올려드렸기 때문에 접속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 사이트를 만들면서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저는 좀 수업 일지랑 리포트 쓰는 거 좀 오래 했어요. 왜 이걸 오래 했냐면 학부모님들이 자꾸 전화하세요. 그러니까 전화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좀 바쁘잖아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2시부터 수업한다고 2시부터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교재 만드시는 분들은 교재 편집도 시험 기간에 계속 하셔야 되고 고등부 맡으시는 분들은 추가 지문이랑 그 요번에 나온 모의고사 지문이랑 이건 거의 뭐 실시간 쪽대본 만드는 수준으로 작업량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바쁜데 이제 학부모님도 통화하면 이제 잘못 잡히면은 막 거기 앉아가지고 막 20분, 30분에 후딱 가는 거예요. 말 많으신 분 걸리면 1시간도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사실 출근도 전에 진 빠져요. 만약에 1인 원장님이시거나 뭐 아니면은 좀 자유롭게 그 원장님이 이렇게 좀 강사가 알아서 잘하고 상담해라 하는 그런 분위기의 학원들은 강사가 수업 준비하고 수업하기도 빡센데 학부모랑 이거 상담을 하기 시작하면 너무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요거를 좀 최대한 줄이려면 정보를 좀 미리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리포트를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수업 일지를 써요. 그리고 그걸 한 달치를 모아가지고 다시 리포트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한글 파일로 만들었어요. 수업 일지 따로 쓰고 이제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업 시간에는 수업 끝나고 한 5분, 10분 일지 적는 시간을 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달 이제 월간 리포트 보낼 때는 월말에는 주말에 이거 하느라고 다 가요. 그 앉아가지고 집에 처박혀가지고 이거를 일일이 편집을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학생 수가 초등, 중등 다 합쳐가지고 30명이 안 됐어가지고 이제 나름 그냥 했거든요. 근데 학원이 이제 잘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 그 막 윤식당 같은 뭐 요리 막 하는 그런 프로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손님이 많이 오면 재앙이에요. 막 강식당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다 연예인들이잖아요. 전문 셰프들이 아니고. 손님들이 많이 오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사고가 터지고 우당탕탕. 사실 이게 예능 보는 재미긴 하지만.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손님이 많이 오면 재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식당도 그렇고 뭐 어느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준비가 안 되는데 손님이 많이 터지면 재앙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거 서비스 출시를 했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트래픽이 터지거나 갑자기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재앙이에요. 컴플레인 터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 시스템을 좀 잡아야겠다. 매달 월말에 이거를 만드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고 고생하는 거를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만든 게 노션에다가 수업 이제 일지를 좀 만들어서 노션은 이제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유가 되니까 요거를 링크로 드리면 좀 어떨까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그거를 코데로 바이브 코딩으로 싹 옮겨놨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면 어 이렇게 그냥 일지 작성을 하면 그대로 이게 리포트가 되는 방식이 제 목표였어요. 그리고 링크를 학부모에게 공유드리면 끝. 거기다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게. 그러니까 새 리포트를 썼다고 링크를 새로 계속 매번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드리면 선생님 죄송한데 저 링크 까먹었어요. 주소 잊어버렸어요. 뭐 이러기 전까지는 계속 접속이 가능하게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심플해요. 나는 수업 일지를 쓴다. 그리고 이거는 자동으로 리포트가 만들어진다. 근데 제가 요거 만들면서 또 좀 신경 썼던 게 뭐냐면 그 가끔 원장님들이 수업을 실제로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어떤 학부모한테 원장님한테 직접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은 원장님이 부랴부랴 막 학생 일지 같은 거 찾아보고 하는데 최근에 얘가 무슨 수업을 했는지 요번에 중간고사는 몇 점 받았는지 뭐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리포트에 공유를 해놓고 온라인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원장님이 훨씬 학생들에 대한 장악력이 생기고 상담 퀄리티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실제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 학생들한테. 그래서 이메일로 로그인을 하시고요. 가입할 때 이메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로그인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어제 수업한 친구들이에요. 그럼 출석 몇 분에 했고 몇 분에 몇 시에 끝났고 수업 내용 이제 진도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대로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리포트로 나옵니다.
요 리포트 디자인 같은 경우도 학원 색깔에 맞게 고치실 수 있어요. 그대로 뜨죠, 이렇게. 요 친구는 이제 클래스 5 하는 친구도 요거 누르면은 요렇게 이제 더빙하는 영상까지 그대로 바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해놨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을 만약에 오늘 가서 이제 요렇게 요 친구에 대해서 만약에 출석했다고 하고 타일세트 이렇게 써볼게요. 타일세트 이렇게 쓰면 요 친구 수업한 내용이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반영돼서 여기 테스트라고 뜹니다. 그러니까 뭐 링크를 새로 드리고 뭐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요런 디자인 같은 경우도 요거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요거는 꺼놓고 내가 여기다가 메뉴를 다 넣어놨어요. 강사 관리랑 반 관리하는 거는 프로 요금제에서 할 수 있게 해놨고 5명까지는 공짜로 이제 요 강사랑 반 관리 빼고 쓸 수 있게 제가 오픈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강사가 있으시면 요 강사도 이렇게 초대를 할 수 있고 반 관리도 여기 들어가서 하실 수가 있고 저는 원래 구독이 되어 있었는데 아 이게 완료가 됐군요. 이렇게 뭐 수업 시간표를 여기다가 이렇게 짤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건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시간표를 짤 수 있게 해놔서 뭐 강사별로 필터링을 할 수도 있게 해놨고 아니면 뭐 오늘 시간표만 볼 수 있게 해놨고 이렇게 필터링을 좀 걸어놨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쓴 게 이제 템플릿입니다. 리포트 템플릿을 여기서 이제 뭐 색깔을 이렇게 바꾼다거나 뭐 여기 모서리를 좀 각지게 만든다거나 좀 동글동글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클릭을 하면 헤드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날짜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바 형식으로 보실 수도 있고, 수업 시간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수업 일지 보는 형식도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카드처럼 이렇게 바꿔서 보실 수도 있고, 타임라인처럼 쓰실 수도 있고, 좀 컴팩트하게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 다양한 이런 좀 편집할 수 있는 템플릿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장을 안 하고 그거 해야겠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오늘 나눠드릴 부분들은 어, 플랜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49,000원으로 프로 요금제를 넣어놨고 연간으로 결제를 하시면은 사실상 두 달은 공짜로 쓰실 수 있게 제가 할인을 좀 넣어놨거든요. 요거 구독하기 누르시면 요렇게 연결되는데 요거 이제 구매하실 때 요 사이트에 회원가입했었던 그 제 이메일로 로그인하게 해놨잖아요. 그 이메일만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거는 제가 요거 끝났으니까 요거 한번 실행한 다음에 제가 코드 공개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이따 다음 화면에서 네, 이렇게 하고 네, 코드 입력하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요 코드는 제가 이따가 강의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클릭팝 게임이 바뀌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명사로 해볼게요. 어떤 품사를 사냥할까요? 이쁘게 잘 만들었죠. 명사로 가겠습니다. 명사, 명사. 이거 대명사죠. 그리고 이렇게 뭐 EA는 뭐지? 아이고, 이런 거 대명사는 틀렸다고 뜨죠. 이렇게. 이것도 대명사 감점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명사를 이렇게 게임을 해보시고 단어 퀄리티를 좀 바꿔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 이제 해보시고 또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게임하게 하면 팔품사 금방 잡죠. 요거 핸드폰으로 할 수 있게 딱 보면 제가 핸드폰 최저가도 보니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세로로 길게 요런 것 좀 해놓으면 이제 아이들이 요 단어만 잘 우리가 라이브러리 설정을 해놓으면 요거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초등학생들 단어 시험 게임 보고 이런 거 만드는 거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사실은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이거 뭐 프로 이렇게 해놓고 있다가 코드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온리포트 결제를 하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솔직한 마음은
제가 이거 2월 말에 구정 때 시작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한 6개월도 채 안 됐어요. 제가 이거 시작한 지. 근데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뭔가 판매할 수 있을 정도까지 뭔가를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좀 챌린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바이브 코딩 배워서 우리 학원 애들 거 내가 만들어 봐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막 이런 그 아까 보셨죠? 실제로 제가 다 조합해서 쓸 수 있는 그 템플릿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거를 결제를 제가 유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원하는 건 이걸 만들어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진짜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바이브 코딩을 배우셔서 아까 제가 프롬프팅 하는 거 해가지고 지금 불과 저 이거 시작한 지 1시간이 채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품사 학습할 수 있는 게임 만들잖아요. 저는 사실 수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수학적인 거를 어떻게 게임으로 풀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바이브 코딩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과일 떨어뜨려가지고 과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터트리는 그 게임으로 뭐 수학 어떤 개념을 넣어서 만드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각자 과목 담당 쌤들이 훨씬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바이브 코딩 스터디하는 분들 중에 피아노 학원 쌤도 있거든요. 이거 배우셔가지고 뭔가 음계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노트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기록할 수 있게 만드셨는데 저는 사실 영어밖에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배우셔서 각자 자기한테 맞는 프로그램들이나 어떤 서비스들을 만드셔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제가 그 어떤 학생이 요청해가지고 요거는 한번 만들었었거든요. 요 학생은 제가 전 과목 수업하는 친구인데 요거는 이제 요번에 중2 시험 범위가 요거 원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번부터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보게 돼 있거든요. 이게 걔가 핸드폰으로 할 거라서 스와이프 방식으로 제가 올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원서 비を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제 퀴즈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뭐 기호로 이름을 외울 건지 이름을 기호로 외울 건지 해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에이지는 이겠죠. R은 뭐 알루미늄일 거고 뭐 이런 거 FE는 철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뭐 산소 이런 식으로 이제 풀게 만든 거죠. 이런 거 어플로 게임 만들어서 이거 1시간 동안 제가 만든 거거든요. 프롬프팅 넣고 요런 거 이제 저 수행평가 내일 이거 25개 외워야 되는데 이거 시험지 좀 만들어줄 수 있나요? 하길래 시험지 말고 내가 홈페이지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외울 수 있게 줬죠. 결과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뭐 만점 맞았으면 좋겠는데 요런 거 이제 만들어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포트도 여러분들이 저는 이걸 보고 베껴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나는 좀 돈으로 내 시간을 아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프로를 연간은 제가 좀 간이 작아서 연 39만 원인데 요거는 제가 쿠폰을 제가 못했고요. 월간 요 3만 9천 원에 100% 할인 쿠폰 되게 제가 쿠폰 만들어 놨거든요. 네, 요거를 캡처하시면 됩니다. 여기 요 부분 있죠? 할인 코드 요 부분. 네, 요 부분을 캡처하시면 됩니다. 요거 가져가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나는 이걸 돈 내고 좀 써서 리포트 쓰는 시간을 아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결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제가 솔직하게 원하는 거는 같이 바이브 코딩 강의 신청하셔서 코딩 같이 배우시고, 요런 것들을 본인이 만들 수 있는 선생님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또 3분 후에 회사 미팅을 넘어가야 돼서 사실 질문도 좀 받고 싶었는데 제가 시간 분배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제가 이런 시간을 좀 마련을 해서 또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